on site. I'm going in. You are the first of your kind. They feel connected to something. Connected to something I'm... I don't know who to trust. Ghost. 노이즈가ないって素晴らしいわ。 안녕하십니까, 나은입니다. 포스터 승원이 몰려온다 2부 사이보그 편을 다루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사이보그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시로 마사무네의 만화 공각기동대에서 비롯되었다고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1995년 만화영화와 2017년 루퍼트 샌더슨 감독이 연출하고 스칼렛 요한슨이 주연한 실사 영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이보그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1995년 극장판 영화에서는 의체라고 불리는 몸을 먼저 만듭니다. 의체라는 뜻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몸을 뜻합니다. 사이보그의 몸은 전부 인공적인 것은 아니고 자연적인 것도 존재하죠. 뇌는 인간의 뇌인데 전자장비에 연결되어 있어 의뇌라고 부르며 사고로 몸을 잃은 뇌를 추출하여 전뇌와 연결하여 의체를 조종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이보그는 의체라는 기계적 요소와 전뇌라는 생명체의 요소가 결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함께 결합된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진화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존재하지 않은 개념이지만 유전공학, 정보통신공학, 바이오공학 등 최신의 과학적 부분에서는 그런 새로운 인류의 종의 출현과 연구는 이제 하나의 과학뿐만이 아니라 인류가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미래적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인간이 사이보그가 되었을 때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은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의체와 전뇌가 영원히 작동한다면 이론상 불사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또 인간성의 상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신의 뇌를 추출하여 병에 넣고 컴퓨터로 연결된 전선으로 당신의 의식이 돌아왔을 때 집에 와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예를 책에서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경험은 컴퓨터가 보낸 신호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이 아니죠. 이때 인간은 사이보그와 구분되는 실체적 존재로서의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데카르트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자각함으로 존재의 사실을 인식함에 인간의 정신적 고결함과
완전함을 다른 동물들과 다른 인간의 대표적 특징으로 설명합니다. 저자는 그렇다면 인간의 이런 상황과 같은 사이보그가 됨에 따라 지적, 신체적 우월한 인간을 넘어서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그 대표적 부작용은 인간성의 상실이 될 것이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호모 사이보그를 인간 진화와 생존을 위한 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종종 사이보그를 철학자들은 니체의 초인에 비교하곤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저자는 비난합니다. 사이보그가 지금의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이므로 그것만으로 초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초인은 노옛 반란으로 전도된 가치체계를 바로잡고 새로운 가치와 사회를 창조하는 자입니다. 니체의 초인의 저희가 이렇다면 그대로 사이보그 시대의 초인의 탄생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보그 시대의 혼란한 가치를 바로잡고 새로운 사이보그 시대의 가치와 정신, 사회적 패러다임까지도 완벽하게 제시할 수 있는 사이보그가 출현한다면 그 사이보그는 니체 개념의 초인에 해당됩니다. 니체가 언급한 초인은 철저한 인본적, 즉 휴머니즘에 입각하여 무너져 내리는 윤리적, 사회적, 도덕적 가치를 복원시킴의 초인의 탄생을 얘기합니다. 즉,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며 그 신의 자리에 인간을 올려놓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이보그 시대의 초인은 신의 자리에 인간이 아닌 인간으로부터의 신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초인을 지향하지만 초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니체는 세 가지 과정을 통하여 초인이 탄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첫째는 낙타의 단계입니다. 전통과 인습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 묵묵히 사막을 횡단하지만 서서히 기존의 인습과 가치에 대하여 불만과 원한이 쌓이는 단계입니다. 둘째는 사자의 단계로 용맹한 투쟁과 저항을 통하여 기존의 인습과 전통으로부터 자유의지를 획득하여 자유의지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자는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존재에 이르지 못합니다. 셋째는 아이 단계로 아이는 놀이 정신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아이는 순수, 긍정,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초인의 본성은 성스러운 긍정으로 인간 삶의 온갖 한계, 역경, 고난, 고통, 모순, 부조리를 초월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지극한 용기와 지고한 순수함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죠. 호모 사이보그가 초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에 들려 있습니다. 현 인간의 정신이 아이 단계에 이르면 인간이 초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작가는 바로 여기에 인간이 사이보그를 지향하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사이보그가 됨으로써 초인을 지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전 시대의 인간이 추구해야 할 초인의 모습과 새로운 시대의 초인의 모습, 앞으로도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기술과 과학은 진보하며 지금보다는 편리함, 효율성, 가성비 등 모든 사회적 측면에서의 발달은 인간의 편리를 위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편리성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절대적 가치일까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하여 은행 지점과 ATM을 줄이고 매장에서 점원 대신 키오스크를 통해 비대면 주문과 무인 상점의 증가, 이 기술적 진보에 따라가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 노인층들, 소위 사회적 약자들은 초인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서 자연태화되고 불편함을 겪는 현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당연한 현실일까요? 과학적으로 다윈이 진화론에 근거하면 이유를 막론하고 주변 환경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생명체는 자연태화하여 소멸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당연한 현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때까지 이야기하였던 모든 것에 대한 딜레마에 직면하고 맙니다. 그렇게 소외된 인간들에 대하여 방치하는 것이 지금까지 문명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모두 잘 살기 위하여 국가라는 체제와 복지라는 제도를 운영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이 문제를 너무 인간적이지도 그렇다고 시대적 흐름인 과학의 눈부신 발전의 관점에서도 그 사이에서 양쪽 그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으며 중도를 지키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할 때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적 가치와 행복, 그리고 꾸준히 과학 부분에서 발전하고 있는 기술과의 결합을 통하여 앞으로 나아갈 우리 미래가 좀 더 행복하고 발전적인 모습으로 가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